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얼음 속에 꽃이 피어나죠. 아까 오늘은 대형주가 반등할 때 관점에서 LG화학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지금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시장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이 느끼게 그럴 수 있는데 약간은 그 이격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선하고 떨어졌을 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면 주가가 쉬는 구간을 말하는데 약간은 그런 뉘앙스의 어떤 힘 자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늘 항상 보는 게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이 올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상승과 하락 비율을 나타내는 ADR 지표인데 파란색 코스피 지수는 견고합니다만은 빨간색 ADR 지표는 계속 하락하죠. 그 말은 뭐냐면 확률적으로 내가 상승하는 종목수보다 하락하는 종목수가 많아지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 같으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수를 잡아주지만은 후단에 있는 종목들이 밀린다는 이야기고,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요새는 이제 뭐 에코프로죠. 근데 에코프로는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만히 있을게요. 네, 에코프로하고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LNF는 최근에 힘을 받아가는 거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약간 쉬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에 이제 HLB의 약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트주의 어떤 반등 이런 것 자체가 맞물리다 보니까 지수는 상당히 견조한데, 전체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본 데와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수는 조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가 조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보게 되면 사실 바이오주가 꼭 속설은 아닙니다. 바이오주가 움직이면 우리가 말할 때 뭐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이제 장애 어떤 전기 전자 업종이라든지 메인 성장주가 조금 약할 때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국제약품이라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큰 폐렴 관련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관점에서는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내 시가총액이 좀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그러면 일부 지수는 잡아주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구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예로 보게 되면 최근에 뭐 AI 반도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갈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이슈가 나오니까, 이게 원래 맥거스라는 회사가 자일링스 총판 유통인데 이게 깜빡 제가 잊고 있었는데 이거 FPGA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네이버 협업 반도체, AI 반도체 그런 이슈도 있겠는데 아주 극단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704만 화면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미국도 거의 의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시장을 볼 때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딱 펼쳐봅니다. 업종별로 펼쳐봤을 때 약간 뭔가 좀 큰 친구들은 크게 변화가 없고 잘 자란 바깥쪽 애들이 움직이면 이게 코스피고요. 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사실 지금 시가총액 상무 종목이 조금 많아요. 대주 양도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에서는 제약주 쪽에서 매기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 거의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석 투자했던 IT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기계 장비 쪽에서는 조금 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치고 가지 못할 때 나는 현상이죠.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팍 주가가 치고 간다든지 하이닉스가 딱 치고 가면 되는데 형님 없을 때 생긴 현상이죠. 삼성전기가 빡 치고 가면 가다 말았죠. 빡 치고 가면 갑자기 뭐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 심택 이런 게 빡 붙는데, 이런 게 딱 가다가 멈춰버리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특히나 테크주나 대형주를 바라볼 때는 큰 주식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접어들어서 약간의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쉽게 내가 시가총액 상위 경기 관련 대형주에 베팅을 안 해주겠다, 그런 관점이 좀 보입니다. 환율도 올라가죠. 이런 가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딱 거래를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일반 투자 보통 보다 보면 잘 못 보는데 같이 말씀을 꺼낸 김에 보게 되면
코스피가 하루에 그래도 거래되는 게 대략 한 뭐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한 8조 정도 되죠. 근데 주체별로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한 자릿수, 그러니까 보통 3천억 준호가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300억대, 마이너스 900억대, 600대 나오면 이거는 매매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바라보면서 보는 방법도 있고 많죠. 근데 지수만 바라보면 지금 이 영상을 같이 안 하신 분들은 이상하다, 왜 내 종목이 떨어졌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약간의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갈 때 좀 특징입니다. 지수는 고요하지만은 힘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메인으로 대형주 반등할 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대형주 반등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일단 LG화학 이야기부터 한번 하도록 하죠. LG화학이 참 많이 빠진 종목이죠. 예, 제일 먼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먼저 연을 딱 한번 봅니다. 연. 가끔 저는 연을 봐요. 연. 그러니까 연간의 흐름이죠. 그러면 한 10년 정도 바닥 끼다가 20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땐 코로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연간 한 3년 정도 조금 내리고 있네요. 그쵸?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월봉을 해봐서 추세를 한번 봐요. 그러면 21년도에 대략 한 90만원대 있다가 22년도에 잠깐 반등을 해서 한 70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22년도 하반기에 또 LG 에너지솔루션도 올랐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잘 가다가 한 얼추 6월달 정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시가총액 35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6월달부터 떨어졌으면은 뭐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 6월달부터죠. 예, 그 6월달부터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4월달 고점이 계속 밀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7월 말에 잠깐 올랐다는 거는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상반기 실적 발표하고 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도대체 2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빴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후행적이지만 정말 보니까 1분기보다 조금 나빴었네요.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6월달 2분기 실적이 발표됐던 7월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때렸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외국인이든 누구든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LG화학이 저렇게 낮은 가격에 있을 만한가 한번 보도록 하면, 자, LG화학의 비즈니스 모멘텀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일단 LG화학도 배터리 소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죠. 양, 분, 기타까지 뭐 양극재도, 전구체도, 항화메탈 쪽에서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키우는 핵심 소재 쪽을 키우는 거고, 또 음극 같은 게 음극 바인더, 예, 음극재 핵심 소재죠. 그 다음에 CNT 도전제라고 이야기하는 CNT 탄소 나노튜브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왜 적어놨어요? 이거는 아니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LG화학의 주요 앞으로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 커가는 사업을 한번 로드맵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LG화학의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분기 보고서에 가게 되면 역시나 4개의 사업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기존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LG화학이 지분법 평가 이거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화살표를 좀 보여놨고, 기타 뭐 일부 뭐 종자라든지 비료 쪽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전체 보게 되면 석유화학이 매출 기준으로 1조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앞으로 키울 거예요. 네, 1800 한 30, 이게 100만 1000만 억이죠. 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군요. 1조 8천억. 이거는 13조군요. 예, 13조 정도가 이제 매출이 있는 거고, 첨단 소재 부분은 이제 1조 8천억이니까 이제 앞으로 키워갈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22년도 연간 2조 5천억에서 3분기 누적 1조 8천억이면 이건 아직까지 본격적인 게 안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블루오션이 되는 거고, 밑에 생명과학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LG 생명과학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8천억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작년 대비해서 3분기 누적이 넘어갔으니까 생명과학 분야도 잘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당뇨 치료제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내려갔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게 매출의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조 맞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맞죠? 25조에서 26조니까 이것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LG에너지솔루션을, LG화학을 바라보는
목표 주가는 대부분 66만원, 70만원대 국내는 좀 잡고 있어요. 예, 잡고 있고, 밑에 이제 멘트만 좀 놓고 보면 조금 좋게 본 메리츠 쪽에서는 그래도, 양극재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이 쪽에서는 4분기 실적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서는 3분기가 첨단 소재 쪽에서 나쁘지 않았다. 예, 그런 내용이고, 또 보면 메리츠에서는 역시나 뭐 양극재 약간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좀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LG화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석유화학이나 생명과학보다는 첨단 소재 산업의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과연 LG화학이 지금 50만원의 평가를 받을 건가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요거는 잘 안 보는 건데, 22년도에 지금 일단 같이 보시면 매출은 빼겠습니다. 기업이 뭐 매출이 줄었을 리가 있겠어요. 22년도에 2조 9천억, 3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23년도는 2조 8천억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2분기부터 7천억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7, 7, 7, 7, 4, 7, 28이니까 대략 한 2조 8천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내년도 한번 전망치를 보도록 하죠. 물론 전망이란 거는 에스티메이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4조 8천억 정도가 나와 있죠. 4조 8천억은 21년도 영업이익 수준의 5조 원대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가 PR이 한 13배 정도니까, 이때 제가 봤더니 주가가 한 지금 시가총액이 35조 정도인데, 21년도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주가 한 70만원대 있을 때거든요. 그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뭐 지금 주가에서 한 30% 이상이니까 한 45조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간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4년도 추정치 같은 경우는 너무 전망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물론 25년은 7조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런 게 보셨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 드린 대로 앞으로 양극재나 분리막에서의 어떤 이슈 자체가 생각보다 더디다 하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증가 자체가 둔화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 빼고도 요거 100조짜리 80% 할인율 디스카운트 한다고 하더라도 본업 관점에서는 최소한 뭐 이 밸류라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조 8천원까지 먹고 1조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3조 원대 후반까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3조 원대 후반까지. 아예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글쎄요, 계산을 조금 해봤는데 얼추 시가총액 한 40조, 45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석유화학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이거 보면 이게 1, 10,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3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물론 석유화학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50%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진 하더라도 첨단 소재 부분이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부분에 대한 이슈 자체가 증가한다고 본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제 판단으로 한 3조 원대 중후반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의 주가는 오늘 너무 밸류 분석을 많이 해드리네요. 최소한 60만 이상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밸류 분석에 대한 이야기고, 대형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대형주에 대한 어떤 반등을 논할 때를 조금 더 기술적 분석과 수급 인수에서 보게 되면 차트는 후행적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월봉 관점에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고점에 지지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늘 하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어떤 악재든지 안에 기업이 약세란 수급이 빠진 거죠. 그래서 급락하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게 하락이란 게 뭐냐면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면 이건 이제 종가잖아요. 우리가 보면 음봉이니까 종가가 여기 있었겠죠. 여기 있었겠죠. 단기 5일선가에 떨어지게 되면 해기하는 성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인데 붙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격 축소라 그럽니다. 올라갔을 경우에도 만약에 주가 떨어지게 되죠. 다시 내려갔을 때는 붙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이렇게 1차 반등이 나올 땐 대부분이 5월선을 닫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5월선을 돌파할 때는 그때부터는 봄 배팅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 대형주는 1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45만원 기준으로 10%면 5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대형주는 어느 정도 약간 의미 있는 저점, 그는 월봉에서 먼저 양봉을 생각하고 주봉에서 5주선을 지지해주는 이런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올 때 의미 있는 저점 기준으로 10% 정도가 올라오면 이거는 단기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둡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자금들은 공격적이진 않고요. 보통 전체 베팅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 만약에 45만원 기준이라면 10%가 45,000원, 20%가 9만원이니까 절대주가 기준으로 한 4만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그림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월봉은 아예 5월선 올라가게 되고 주봉은 어느 정도 골든크로스도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약간은, 물론 이제 바닥에서 주식 이 영상을 보시고 덥석덥석 사면 안 되겠지만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펀더멘탈 분석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어렵겠죠. 하지만 해보시고 컨센서스라는 건 참고만 해도 돼요. 해보시고 그네들의 목표 주가 대비해서 계리율이 너무 크다. 물론 여기에 업데이트 안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다. 혹시 적정 주가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 친구들 눈높이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친구들은 숫자에 집착하는 부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여기 멀티플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가 반등을 하면 일단은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그걸 훼손하는 가격에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저는 가끔 드린 이야기가, 대형주는 바닥에서 좀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소형주는 추세에서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바닥에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예요. 한 번씩 한 종목 한 종목씩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분석을 해보신다면, 이 영상이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또 내려가는 주가, 중요한 건 내려가는 주가를 사는 건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오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얼음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양봉.